선운사가 내장사 화재 100일 참회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00일 기도 2주차인 지난 주말 선운사 4부대중은 방생법회와 108배의 참회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어린이 법당을 개원했습니다. 불교의 미래 동량인 어린이 불자를 부모와 사찰이 함께 키워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대행스님의 가르침과 의미를 풍성하게 확장시켜가고 있는 대행선연구원 계절 발표회에서 대행스님 가르침을 밀교적으로 접근한 연구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전통 지화장인 도홍스님이 전주 한지로 피워낸 형형색색의 종이꽃을 선보였습니다. 50년 지화장인 숨결을 만나봅니다. 화쟁으로 본 한국 정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을 만나 정치 현안과 소신, 불교적 가치관을 들어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3월 2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고창 선운사 4부대중이 내장사 대웅전 화재 참회 기도를 지난 주말에도 이어갔습니다. 선운사 4부대중은 지난 토요일 경내 도솔제에서 방생법회를 봉행하고 대웅전에서 참회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선운사 전국 봄말사는 108배와 참회 진원으로 100일 참회 기도 2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선운사는 내장사 대웅전 화재 수습 대책위를 구성하는 한편 참회와 사죄 의미로 내장사 문화재 구역 입장료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한국불교의 미래 동량 어린이를 부모와 사찰이 함께 키워내자며 어린이 법회를 개원했습니다. 전국 비구니회는 어제 법용사 1층에서 어린이와 학부모, 전국 비구니 회장 봉각스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 마련한 어린이 법당 개원식을 열었습니다. 어린이 법당은 전국 비구니회 제12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준비해 1년 3개월 만에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비구니 회장 봉각스님은 미래 한국불교의 동량이 될 아이들을 부모와 사찰이 함께 키우자며 재미있고 유익한 법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법당은 어린이 도서관과 학부모 휴식 등 연중 열린 공간으로 사용하고 어린이 법회는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에 엽니다. 대행선연구원 계절 발표회에서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밀교적 관점으로 조명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대행스님의 가르침과 의미를 더욱 풍성하게 확장시켜가고 있는 계절 발표회. 이번에는 어떤 연구들이 발표됐는지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한마음선언 안양본원에서 열린 제8회 대행선연구원 계절 발표회. 첫 번째 주제는 밀교적 시각으로 바라본 대행선사의 법어. 강대현 위덕대학교 교수는 대행스님이 강조했던 대중불교와 생활불교 사상이 밀교 사상과도 맞닿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행스님 법문에 밀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밀교의 3구 법문과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철저한 스스로의 이해와 통찰을 통한 살아있는 법어이다. 둘째는 현실 속 소재를 통한 실천력을 강조한 법이다. 세 번째는 일반 대중들을 위한 신속한 처방적인 법이다. 한마음선언의 도량탑도 재조명했습니다. 인하대학교 도윤수 교수는 한마음선언의 탑이 한국 불교의 전통에 현대 불교 미술의 새로운 양식을 정립한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음선언 도량탑이 고구려 다각 다층탑과 고려 팔각 원당형 승탑에 착안했다는 것은 제작자를 통해 밝혀진 바 있습니다. 권탄준 대행선 연구원장은 신앙의 중심으로 탑의 활용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탑 조성의 의의와 형태와는 조금 다른 특이한 독특한 이런 형태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마음선언 신도들의 신앙의 중요한 구심점이 되고 있는데 발표회는 거리두기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유튜브로도 생중계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임현되어 대행선 연구를 위해 발표하고 논평한 여러분들의 에너지가 대행선 연구원이 발전해 나가는 데 걸음을 같이 해주시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대행선연구원은 대행선 연구 활성화와 불교학 발전 공로자를 격려하는 묘공 학술상을 31일까지 공모합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도선사 회주 해암 동광대종사의 삶과 가르침, 사상을 담은 문집 구도와 전법의 길이 출간됐습니다. 청담 문도회는 부처님과 은사 청담 스님에게 출간을 가장 먼저 고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작은 포교당에 불과했던 도선사를 대가람으로 키워낸 회주 해암 동광대종사. 청담 문도회 제자들이 동광 스님 팔순을 맞아 스님의 삶과 가르침을 담은 문집 구도와 전법의 길을 펴내고 봉정식을 봉행했습니다. 스님은 부처님과 은사 청담 스님에게 문집을 봉정했습니다. 동광대종사님께서는 갈등과 대립을 멀리하면서 오로지 정도의 화합에 기여하고 원의 법문을 통해 세상 사람들을 감화시켰습니다. 평소 감옥하신 성품의 대종사님께서는 늘 진심과 하심으로 우리 대중을 지도하고 살림을 이끄셨습니다. 50년 전 청담대종사를 은사로 출가한 동광스님은 은사 스님의 뒤를 쫓아 참회와 수행, 대중교화에 전념했습니다. 문집에는 스님의 수행과 전법의 삶 외에도 칼럼, 논문을 비롯해 행장이 담긴 사진과 기사 등이 함께 실려 풍성함을 더했습니다. 봉정식은 방역을 위해 청담 문도회와 신도만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스님께서 평생의 행장과 가르침을 담은 문집을 내신 것은 대종사의 진면목을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사료라는 점에서는 그 의의와 가치가 만구에 빛날 것입니다. 동광대종사는 법어를 통해 우리가 앉아있는 그곳이 부처님의 법과 가르침이 있는 법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본분 종사가 모든 군중 속에 여기에 와서 앉아 계시니까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청정한 법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바른 법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자리다 이 말이죠. 문집 발간으로 청담대종사의 법풍을 이어 구도의 길을 걸어온 동광대종사의 가르침이 후학에게 지침으로 남을 수 있게 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사찰꽃이라고도 불리는 종이꽃 지화는 불전을 장엄하고 부처님을 예경하기 위해 우리 조상들이 만들었던 불교 전통 미술 중 하나인데요. 지화장 도홍 스님이 50년 동안 맥을 이어온 지화 작품들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주에 있는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형형색색 고운 빛깔의 종이꽃 지화가 활짝 폈습니다. 7가지 천연 원료를 49일 동안 말리고 끓여 자연의 색을 입히고 칼로 종이를 내려치기 수천 번. 전주 한지만을 가지고 전통 방식을 고집하는 50년 지화장인의 숨결이 녹아있는 작품들입니다. 저기에 그 통나무가 있잖아요. 저기다 대고 돈전 칼로 다 망치로 때려가지고 이게 지금 몇천 번을 쳐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전부 다 수작업이에요, 손으로. 태고종 전북정무원이 전주 한지가 지화꽃을 만나다를 주제로 지화장 도홍 스님 작품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태고종 총무원장 호명 스님도 참석해 찬란했던 불교 예술과 문화의 명맥을 잇고 있는 스님들에게 명인증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한국 불교와 우리 태고종공단의 정통성을 개선 발전시키는 무형 문화재 보유자 스님들의 전수자 및 이수자 스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개막식에 이어 영산제 보존의 스님들의 발아춤과 작법 시연도 열려 일반 관람객들에게 전통 불교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전시회를 기획한 태고종 전북정무원장 진성 스님은 전라북도 전통 자원과 불교 예술 작품들을 하나로 묶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 꽃 속에는 전주의 유명한 한옥마을이 담겨있기 때문에 한옥과 지화가 한지가 하나로 되는 그런 전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올리는 공양이자 한국 불교 미술의 우수성을 보여준 작품 지화. 도홍 스님의 작품 49점은 전북도청 기획전시실에서 3월 26일까지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제주지구가 사찰문화해설사 2기 수료식과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 제주지구는 지난 20일 제주 관음사에서 주지 허운 스님, 장정화 대한불교 청년회 중앙회장, 김보성 제주지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료식과 수계식을 봉행했습니다. 제2기 사찰문화해설사는 69명이 12강의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김보성 제주지구장은 전문 해설사로 올바른 사찰문화와 불교 전파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부산 개인택시 불자회 법륜회가 창립 22주년을 기해 지역 어르신의 영양죽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법륜회는 지난 18일 부산 진홍사에서 주지 정법스님, 황기훈 신임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우수회원을 시상하고 금곡 종합사회관에 어르신 영양죽 지원금 7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황기훈 회장은 코로나19로 여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힘을 내 함께 헤쳐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1999년 창립한 법륜회는 차량에 비치한 불전함과 껌 판매 수익금을 모아 20여 년 동안 소년, 소녀 가장과 독거 어르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김영주 하면 늘 따라다니는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들이 운동선수 출신, 또 은행원 출신 이런 말들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학연, 지연, 또 정치적 계보에서도 벗어나 있는 비주류다 이런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런 수식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7대 당시 노무현 대통령께서 저희 비례대표도 당에서 선출하거나 총재가, 그땐 총재라 그랬습니다. 총재나 당대표가 선출하지 않고 국회의원 수만큼 외부단체까지 선거인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선출을 했어요. 와서 보니까 농구선수 출신도 내가 유일하고 또 여성 사무직 노조 했던 그런 사람도 내가 유일하고 계보 없는 것도 유일해서 아, 생활정치를 하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익숙하고 지금 많이 그 다양한 계층에 들어왔어도 대부분들이 최종 학력이 어디야, 지역구가 어디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가 17대 시작한 게 21대에 지금 요새 흐름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보 없는 게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눈높이에 정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제가 그 추구해왔던 정치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될 거기에 걸맞는 그런 거다 생각해서 한때는 시작할 때는 힘들었죠. 외롭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 방향이 좋고 앞으로 정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소상공인들 비롯해서 전 국민이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의원님 지역구도 영등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가 네.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역구 상황은 좀 어때요? 어렵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한 600만 명 정도 됩니다. 특히 영등포는 옛날부터 전통시장이 많고 영등포역 주변으로 해갖고 소상공인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공장지대가 많았던 중공업지대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때보다 가장 많이 고통스러운 거를 다 어떤 지역보다 그거를 겪고 계시고 그래서 코로나가 시작되자마자 작년 3월에 제가 영등포 지하상가 전통시장 다니면서 상인협회하고 소상공인들하고 서울시의원들하고 해서 서울시에서 임대를 내는 거는 그 임대료를 좀 낮추든가 또 그거를 뒤늦게 내든가 이런 대책을 하는데 그건 이분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런 기반인 분들은 국가가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어떤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라는 게 또 이재명 지사의 말인데 그렇게 되면 저는 지난번 재난지원금을 전부 다 해서 소득을 높여서 소상공인 중소 그 상인들을 살리는 역할을 경제가 돌아가는 역할은 했지만 절박한 그때는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죠. 코로나가 적어도 6개월이나 1년 안에 이게 좀 수습이 된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길게 왔을 때는 우선 숨 넘어가는 사람들한테 수혈을 해주고 산소 공급을 해줘야지 그 사람들한테 산소 공급을 똑같이 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국민한테 주는 거는 조금 지금은 맞지 않다. 이 우리나라가 그 국민들 세금을 골고루 주는 거 어느 시점에 가서는 맞아요. 그러나 지금은 숨 넘어가시고 정말 어려운 분들 먼저 해주고 그리고 재난금을 이렇게 나눠주는 그 방향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국가 전염병의 이 어려운 그런 데서는 선별적 지원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대선의 전초전이라고 할 만큼 박영선 후보의 캠프가 거의 대선급입니다. 공동선대위원장도 맡고 계시는데요. 서울시장 박영선이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박영선 개인은 서울시장 후보이기 전에 그 방송의 경제부장을 거칠 정도로 그런 단단한 길을 걸어왔고 국회의원을 또 사선의원을 하면서 다양한 그 당대표, 원내대표까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원내대표까지 다 했고 그리고 그 가장 어려운 코로나 전국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현실에 가장 맞드다트린 이 중소상공인들 어려운 자영업자 문제를 푸는데 서울에 전국에서 아마 서울이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소상공인이 가장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현장에서 사령관으로 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이번에 보궐 들어가시는 분은 1년 남짓밖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우선 수습하는데 가장 적임자다. 그런 생각에서 박영선이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그 대통령, 부대통령이라고 할지 제2대통령이라 할 만큼 천만 시민을 모든 게 일어나는 일을 국회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박영선 그 후보가. 그래서 박영선 후보가 그런 장점을 갖고 누구보다 거기에 적임자다. 다시 이제 국회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 21대 국회 의정 활동의 목표가 있으시다면 무엇일까요? 20대 들어서자마자 대통령 탄핵일에는 그걸로 거의 한 1년 반은 그 탄핵 정국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로 대통령 선거를 했고 그리고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에 들어가다 보니까 20대 때 그 지역 공약이라든가 또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을 많이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다만 20대 경험은 내가 문재인 정부 초대 노동부 장관을 하면서 주 52시간을 법제화하고 나왔습니다. 내가 20대 못했던 게 뭘까? 그래서 가장 저가 했던 건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을 해서 산재를 줄여야 되겠다. 근데 지금 고용노동부에 있는 직계나 여러 가지 그 직계 개편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외국도 산업재해를 전담하는 청이나 부처가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도 시키고 훈련도 시키고 예방도 하고 거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어서 21대 들어오자마자 산업안전청을 제가 제정법을 냈습니다. 그래서 공청회도 끝났고 2023년 7월 1일부터 발족시키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를 맡고 있는 지역구로만 3선, 국회의원 4선을 하면서 영등포가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다. 21대 국회는 빨리 코로나 없애고 경제 회복되는데 제가 중진 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우리 영등포 주민들과 약속한 공약 그걸 지키는 게 제 21대 소박한 의정 목표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정각계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께서는 불교와의 인연도 오래되셨다고 알고 있는데요. 기억에 담고 있는 어떤 말씀이나 일화가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한 그 주변에서 부처라고 하실 정도로
그 불심이 강하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2가지 정도를 얘기하셨어요. 분수에 넘치는 정치하지 마라. 네가 정치에 들어가기 전에 눈높이의 국회를 받듯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정치 활동을 해라. 그리고 2번째는 어머니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 서울에 어려우니까 탁발하시는 스님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럼 밥을 하다가도 스님한테 쌀을 이렇게 한 바가지 들이시면서 우리한테 하는 얘기는 부처님한테 우리가 절에 가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중에 가장 훌륭한 보시는 어려운 사람들한테 먹이고 재워주는 게 보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108배 하시고 그렇지 않는데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저는 가까이에 절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을 찾아뵙는 게 그렇게 자주 찾아뵙지 못해도 어머니가 하셨던 게 부처님 말씀이다. 그리고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먹이고 입히는 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부처님 말씀이 곧 정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하시는 정치 활동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고 또 그 정치 활동은 화정의 정신으로 풀어나가길 저희들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국 비구니회가 집행부 출범과 함께 계획한 어린이 법당을 1년 3개월 만에 개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대면 법회가 줄고 포교 현장에도 오랫동안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어디선가에서는 희망의 씨앗이 돋아나고 있어 미소가 지어집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